19일에 그 미국 시장은 그 트럼프와 시진핑 통화가 있었죠. 그래서 통화의 내용을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리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됐기 때문에 통화가 끝나고 랠리가 난 이후에 고점인 24888을 찍은 후에 이제 셀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진입가는 24877이고요. 최고가 대비 11포인트 미치죠. 월요일 그 7시에 시작되는 프리장에서 하락 추세가 나오지 않으면은 역시 프리장에서 처분할 생각입니다. 9월 20일에 토크 콘서트가 있었고요. 토크 콘서트를 전체를 녹화한 거는 조금 퀄리티가 낮아서 별도로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통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토크 콘서트 전에 미리 사전 질문 메일을 받았고요. 그 메일을 8분이 이제 한 40개 정도의 질문을 보내주셨고, 그 중에서 몇 개 질문을 추려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주가 덜 빠지고 더 가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대장주나 주도주는 매수하기 항상 부담스럽다. 제가 여러 가지 뭐 30여 년 동안 전에 주로 단기 투자로 수익을 냈었죠.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몇 번의 사이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 장기 투자의 그 투자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 대장주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주도되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가 그렇지만 올해 계속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조방산, 조선, 방산, 원전, 뭐 그렇게 그 업종들이 가장 그 상승률이 높았었죠.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대장주가 덜 빠지고 더 가는 이유. 이것은 상승의 주체가, 어차피 상승장의 주체가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쪽도 똑같이 그쪽이 모든 종목을 상승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장세, 상승장세에 말기에는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순환 형태로 오르는 형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어느 정도 보합이나 작은 상승장세에서는 주도주를 쫓아가는 전략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10% 이내,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 하락한 종목에서 선별해서 그 종목을 선정하고 있죠. 매수하기에 항상 부담스럽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특별히 분석을 하거나 훈련을 거치지 않은 주식 투자자나 뭐 선물 투자자분들은 본능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오른 것을 사기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좋은 매매 원칙은 대부분 이런 인간의 본능을 극복하고 그 자신이 선택한 좋은 매매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 항상 부담스러운 것은 이건 본능에 따른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인기가 있는 주도주는 52주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하지만 이런 대장주나 주도주가 비싼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어차피 투자자 입장이고, 그 가격에서 더 오르는 주식을 골라서 사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능, 비싼 것을 사기 싫다는 인간의 본능을 따른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셔야 되겠죠. 이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한 건데, 내가 과거에 내가 샀던 대부분은 이제 자신의 진입가보다, 내가 그 주식을 샀던 가격보다 밑으로는 팔지를 않으려는 것이 이것도 또 인간의 본능이죠. 이 질문하신 분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본능을 극복하고 매매 원칙을 실행한다는데 약간의 좀 결단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그 첫 번째가 가장 그 트레이더로서의 그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편향이라고 말씀하신 것부터가 조금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건데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의미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수했던 진입가나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한 가격 이상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걸 어려워하고, 이런 것은 진짜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진입했던 가격 이하에서도 당연히 매매 원칙에 걸리면은 손절을 해야 되고, 내가 매도를 했지만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가면은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당연히 더 비싼 가격에도 흔쾌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나의 진입가나 매도가에 얽매이는 것은 뭐 좋은 매매를 방해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판단이긴 한데, 수익이나 어떤 좋은 트레이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극복해야 될 어떤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질문에서 이제 이 경제적 대안이 없고 시드머니 3억 원이 전부이고 생계비용도 여기서 충당해야 하는 후배가 있다면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콘서트에서.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일단 자기가 어떤 수입원이 좀 있어야 되죠. 정규적인 직업이 없다면은 뭐 알바 같은 거를 해서라도 나의 생활비는 내가 그 노동이나 어떤 걸로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을 하고 투자금에서 어떤 생활비를 뺀다는 것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자신도 그 월급을 안 받고 완전하게 전업 투자자로 나선 것이 한 70억 정도의 자산을 모았을 때고 뭐 10억이나 20억 정도가 이제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정도 자금으로 전업 투자에 임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히 하락 장세에서 수익을 못 내서 원금에서 생활비를 빼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전업 투자의 조건에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낮은 조건이고 이런 후배가 전업 투자로서 어떤 투자 방식을 권하겠나. 첫 번째는 저는 상승 장세, 그것이 이제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나스닥이든 뭐 S&P 500이든 주식 시장이 상승 장세일 때는 당연히 주도주에 의한 장기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에 보면은 계속 올라갔던 주식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굉장히 그 하락의 기간이 나스닥조차도 한 15년 정도 그 닷컴 버블 이후에 횡보했던 장세가 있었고요. 하락해서 그 고점을 다시 만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0년이나 걸렸었고요. 그래서 주식을 그 계속 똑같은 형태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런 하락 장세의 기간에 뭐 현재는 나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면은 뭐 일본 시장을 만약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30년 동안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매매가 될 수가 있죠. 그걸 감안하면은 상승 장세에서만 주도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에 그 주식시장이 상승의 시대를 갖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운에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나스닥 선물을 추천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선물은 현재는 너무나 많은 그 고인물들만 남아있는 레드오션이고요. 나스닥 선물을 무조건 하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모든 자산이 그냥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스트에서 말씀드렸던 추천 방법은 어떤 지표 발표일이나 FOMC나 아니면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이나 이런 이슈가 존재하는 날을 별도로 뭐 상당한 분석 기간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충분히 모의 매매에서 수익이 검증이 되면은 내가 그 어느 정도 시장을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하는 날에 한해서만 매매하는 타겟의 매매를 추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선물은 직장인인 경우에는 내가 일하는 시간과 코스피 선물에 운영되는 시간이 겹치니까 코스피 선물은 어렵고요. 그리고 고인분들만 남았다는 것은 새로 신규 진입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어차피 전 세계에 많은 뭐 초보자들도 많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서 매매를 하는 가장 핫한 축구로 말하면 프리미어리그 같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모든 매매일에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내가 그 매매를 가능한 날짜에 대한 어떤 지표 발표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을 갖추고 직장이 끝나고 이제 퇴근해서 가능하죠. 9시 반에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10시 반에 본장이 열리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는 상승 장세에 있는 나라의 그 주식의 주도주를 장기 투자하는 거고, 상승 장세인 나라가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선물 쪽에 그러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내가 꾸준히 내 평생에 어떤 투자 게임으로서의 어떤 투자 방식을 어떤 것이 가장 추천할 만하나 하면은 저는 나스닥 선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제가 테크 투자 전략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10% 로스컷 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10% 로스컷 하는 종목들이 거의 90% 이상은 그때가 저점이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내가 진입가 대비 10%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저가 매수를 하는데도 진입가 대비 10%가 빠졌다는 것은 종목 선정은 굉장히 잘못됐거나 장세 전체가 이제 하락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10% 손절하는 전략, 그러니까 내가 진입가 대비 10%에서는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은 하락 장세로 전환될 때 로스컷이 계속 이제 자주 발생이 되겠죠. 상승 장세에서는 로스컷 발생하는 빈도가 보면은 한 뭐 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락 장세로 넘어가면 로스컷이 발생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락 장세를 예측을 하고 대응하기는 어렵고 매매 원칙에 결국은 녹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 장세를 피하기 위해서 상승 장세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주주들을 쫓아가고 로스컷 당하는 것은 정리하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가면서 뭐 리포트가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쇼크식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주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종목들을 전부 매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이슈가 굉장히 미래에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된다면, 만일 엔터나 무슨 카지노 요즘에 잘 나가고 있죠.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도 중국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재료가 발생되면 그 이슈가 발생되는 즉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섣불리 이제 매수했던 것이 이게 20%나 올랐네, 30%나 올랐네, 그렇게 해가지고 매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고요. 그냥 특별히 이제 그런 하락의 이슈가 없거나 로스컷에 걸리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면서 상승 자세일 때는 끝까지, 뭐 제가 매수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뭐 50%, 70%씩 뭐 올라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어떤 주식은 한 뭐 160%까지 갔었죠. 그런 종목들도 뭐 댓글 투자 전략 보시면 계속 아실 겁니다. 다음에는 손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손절이 나올 때, 어떤 여기 보면 이제 화장품주가 뭐 성장이나 실적이 보장됐는데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계속 떨어져서 이제 손절. 제가 추천드린 거는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10%죠. 이제 최고가 대비도 이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약간 트레일링 스탑의 개념인데, 그것은 이제 좀 유동성 있게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어른 로스컷이 아니라, 그러니까 익절이죠, 익절. 익절은, 지금 같은 상승 장세에서는 것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인 익절 전략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오른 주식은 최고가 대비 10%, 그리고 그 52주 최저가 대비 200% 이상 오른 종목은 최고가 대비 20% 하락했을 경우, 그리고 뭐 최저가 대비 500%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그렇다면 이제 50% 하락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너무 이제 좀 반토막이 나야지 매도하는 게 돼서 조금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트레일링 스탑은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이거가 이게 진입가 대비 10%인데 여기선 절대로 이건 매도하기가 싫다. 근데 손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냥 매도라고 하죠.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손절이라고 굳이 이렇게 똑같은 매도의 행위를 다른 단어로 부르는 것은 강제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절에 터치를 하면은 이것이 아무리 다시 올라갈 것 같다고 해도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손절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손절에 도달을 하면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지, 아무리 많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던 그런 주식시장도 결국은 어느 시기에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하락으로 전환할 때 나의 자산이 뭐 상승 장세일 때 50% 60% 그렇게 높은 수익을 올렸었죠. 하지만 하락 장세일 때 그 로스컷이 없이 그냥 버틴다면은 플러스 20% 30%였던 나의 잔고에 있던 주식들이 순식간에 뭐 마이너스 10, 일단은 수익률 제로를 넘어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 거기서도 이제 손절을 안 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그래서 하락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 닷컴버블 때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5%,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설마 내가 10,000원에 산 주식이 1,000원까지 하락할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많은 어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뭐 90% 하락이 아니라 99% 하락도 저는 많이 맞아봤습니다. 손절이란 것은 뭐 그 손절가를 터치했을 경우 이걸 진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야지, 나중에 하락 장세로 전환돼도 내가 뭐 50% 60% 거뒀었던 상승 장세의 수익을 지키면서 하락 때는 마이너스 10%에 이제 손절을 하는 거니까 보통 한 11%, 12%, 13% 정도의 이제 매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50%인데 하락일 때는 마이너스 한 15% 정도로 끊는다고 하면 뭐 큰 어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에 한 30% 정도 수익을 낸 게 되고요. 상승장했을 때 굉장히 매매를 잘하셔서 뭐 한 100%, 200% 나셨다. 그러면 로스컷을 계속 당한다고 해도 한 마이너스 30% 정도의 하락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승장세 때 뭐 200%씩 보셨던 분도 나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간다 하면은 하락장세 때 200%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로 바뀌는 것도 뭐 한 몇 달 만에 가능한 것이 이제 주식 시장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 사항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선물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장, 그러니까 본장에서 제가 많이 이제 포지션에 취하죠. 근데 프리장에서는 어떤 따로 진입 전략이 있나? 대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숏을 쳤으면 프리장에서 숏 추세로 가서 계속 갈 때는 이익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보유를 하고,
내가 숏을 했는데 프리장에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프리장에 그 시작한 어떤 고점을 계속 깨거나 아니면 전일 본장의 고점을 어느 정도 깬다 하면은 청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숏으로 했을 때 프리장에서 계속 그 셀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계속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는 이익을 계속 키워서 가져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숏인데 프리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손실이든 하락이든 빨리 포지션에 정리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나스닥 선물에 대한 좀 그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으신데 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스탑로스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스탑로스가. 그래서 스탑로스를 대한 질문이 이제 영상 중에 이제 0.1% 제가 이번에 진입한 것도 이제 최고가 대비 11% 미치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보면 한 0.03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쪽에 보시면 이제 세 취하한 게 24888인데 지금 24877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은 손절하게 된다 그래도 68계약이 좀 많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손실은 뭐 2만 불 이하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불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이 들어간 규모에 비하면 이게 이제 몇백억 되겠죠. 그냥 주식으로 환산을 하면 주식 몇백억을 보유한 것과 비슷한 어떤 상승이나 하락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68계약이면요. 그거에 비하면은 뭐 2만 불 정도는 그렇게 그 수용 가능한 손실 범위입니다. 이런 그 로스컷에 대한 것은 이제 다르겠죠. 어떤 로스컷이 모의 때에서 다른가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변곡점, 아까 같이 그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밑에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최대한 짧게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최고점에 찍고 내려가는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같이 계속 매일 최고점을 깨트리는 그런 어떤 장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스닥도 뭐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못 깨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최고가를 깨는 장세는 뭐 1년으로 보면 한 뭐 한두 달 정도 되는 거, 한두 달, 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세 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을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떻게 이렇게 최고가 대비해서 조금 내려간 상황에서 세이 진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많이 차트를 켜놓으시고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과거 차트에 대해서 이제 1분 1분씩 옮기면서 계속 이제 분봉으로 보면 계속 최고가를 깨트리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고점이 이제 이것이 진짜 오늘의 고점이다. 대부분의 이제 오버슈팅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고점이란 것이 그 어떤 주식 투자에서 일봉에서의 고점이나 아니면 나스닥 선물의 그 1분봉에서의 고점이나 오버슈팅이란 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오버슈팅이란 것은 결국 내가 이 가격에서 사도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의 어떤 매수라기보다는 숏을 쳤던 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숏이 로스컷이 나오겠죠. 그런 로스컷에 의한 물량으로 좀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로스컷은 그런 게 아니죠. 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발생되는 거니까 그 로스컷의 정점에서 대부분 그날의 최고점이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런 경우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꾸준히 올라가서 최고점 근처에서 그냥 끝나는 장세도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금요일날 장세에서는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했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런 어떤 그 꾸준히 한 뭐 30분, 1시간 동안 뭐 100포인트, 150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되돌림도 별로 없이 이렇게 꾸준히 오른 장세에는 마지막에 고점을 기록할 때 로스컷이 나오는 걸로 오버슈팅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이제 분석하면서 그거에 주안점을 맞추셔서 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변곡점 매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이제 마인드 컨트롤 단계는 이것은 뭐 제가 어떤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거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초반에 좀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처음에 이제 몇천만 원에서 1999년에 이제 12억을 벌었었죠. 그러니까 초반에 12억 벌고 그 다음에도 시장이 이제 지수가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그때도 한 100% 정도 수익이 나서 또한 12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 그렇게 큰 돈을 벌어 놓으면은 중간에 뭐 1억, 2억 정도 깨져도 그렇게 멘탈이 무너질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전 재산이 뭐 2억인데 한 1억이 깨졌다 그러면 굉장히 멘탈 관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자산의 50% 정도가 날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제 좋은 성과를 올리면은 그 이후에 마인드 컨트롤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억, 2억이란 절대적인 금액보다 100억을 가지신 분은 뭐 10억 정도 깨져도 뭐 이렇게 크게 타격이 없겠죠. 근데 한
15억 정도 가시는 분이 10억이 깨지면 뭐 굉장히 패닉에 빠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상당히 매매 기간이 오래 되시면서는 이제 내가 10억을 잃어도 다음 달에 뭐 20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10억이 깨져도 그게 크게 그게 멘탈이 무너지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잃었지만 금세 다시 복귀한다는 그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은 그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멘탈은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뭐 멘탈이 굉장히 강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다기보다는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경험이 늘어날수록 손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늘고 자산이 늘면은 멘탈이 강해지고 손실하고 복귀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멘탈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한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두면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질문은 이제 나삭 선물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니까 나삭 선물을 매매할 때 스탑을 걸어놨는데 굉장히 크게 움직여서 스탑이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데 이것은 뭐 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겪은 적이 없는데 제일 쉬운 것은 이런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 CPI나 FOMC나 이럴 땐 장이 굉장히 빠르게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내가 자유롭게 하기가 어렵죠. 특히 지난 4월 달이죠.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얘기를 하고 며칠 후에 이제 그것을 유예하겠다 하면서 나스닥이 아마 11%인가요? 굉장히 높이 상승을 했죠. 근데 그 트위터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을 경우 아무리 스탑을 뭐 20틱 위로 쐈어도 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트위트에 램과 동시에 굉장한 그 장대 양봉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가능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숏 포지션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굉장히 큰 어떤 양봉이나 음봉이 발생될 때 그 반대되는 포지션을 내가 보유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그리고 물론 스탑을 크게 걸면, 근데 나스닥의 선물이란 게 스탑이 뭐 100틱 이상으로 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CME에서 그렇게 무조건 뭐 50틱, 100틱 이상으로 그 스탑을 걸어 놓으면은 주문 거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제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제 서버 스탑 주문으로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주문을 내면, 예를 들어 30틱 위로 청산 주문을 내놓을 경우, 주문 거부가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틱 한 틱 낮추면서, 뭐 24틱이 될 때는 주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24틱, 오늘은 24틱이 그 틱수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24틱 위로 주문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당일에는 변하지 않는데 날짜가 바뀌면은 오늘은 뭐 24틱이었다가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CME에서 그걸 좀 유동적으로 틱수에 대해서 주문 거부를, 그러니까 100틱 이상으로 쓰면 주문 거부가 당한다는 것은 CME에서는 5주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삭이 24,000인데 잘못해서 23,000으로 어떤 그 숏 주문을 낼 수가 있죠. 그럴 경우 뭐 바로 체결이 되는 게 정상인데 CME에서는 이런 주문이 그 좀 말이 안 되는 주문이죠. 24,000대에 있는 지수인데 23,000에 매도를 내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주문 거부를 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스탑에서 이렇게 막 이 1000단위의 큰 게 아니라 뭐 100단위 뭐 이 정도의 숫자를 써도 그걸 그 실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몇 틱 이상의 주문 거부가 당하는지를 특히 어떤 지표 발표일 때는 분명히 그거는 체크를 하고 나스닥 선물은 임하셔야 됩니다. 초보자가 대놓는 주문이 아닌 스탑 주문으로 진입하는 비중은 이것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라면 대놓는 주문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나스닥 선물이나 코스닥 선물이나 이런 얘기인데 모든 주문은 나는 스탑 주문으로 진입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선물이란 것은 손매매를 할 경우에도 나는 시스템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선물에 임하셔야지 그나마 선물 시장의 성공률을, 제가 선물 시장에서 성공률이 한 5% 정도라고 했죠. 그 5% 안에 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결국은 시스템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보다 분명히 손매매가 유리한 것이 있죠. 시장의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가 있고 모든 어떤 조건을 코딩화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이 결국은 그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뭐 95% 정도가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죠.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멘탈이나 어떤 체결에 대해서 인간같이 어떤 본능에 그러니까 버티거나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게 없죠. 시스템은 강제적으로 주문이 체결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손매매를 해도 이런 멘탈이나 체결적인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시스템같이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나 뭐나
대놓는 주문을 내놓은 순간 그 이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트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고점이 얼마인지 저점이 얼마인지를 더 이상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문을 대놓는 순간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탑으로 걸면은 이게 돌파되면 올라간다. 아니면 이게 내려가면은 지지선이 깨진다. 이런 쪽을 끊임없이 차트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주문을 대놓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금 고점이나 저점 돌파 지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면 뭐 저점 아닐까, 이 정도면 고점 아닐까 하고 대놓겠다는 거죠. 안이하게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이 안 보일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저점 고점은 도저히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매매를 하면 안 되시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게 깨질 경우 이제 그 추세가 상승이나 하락으로 추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시장이 보일 때만 스탑으로 진입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크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지표 같은 거는 저도 당연히 이제 초반에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가장 보조지표는 후행성인 지표의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사실 호가 잔량이나 코스피 선물은 호가 잔량을 많이 중요시하죠. 근데 나스닥 선물은 호가 잔량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캔들에서 결국에 1분 봉의 모양, 패턴, 그것을 위주로 보는 것이 훨씬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고요. 당연히 이제 1분 봉의 어떤 차트의 모양이나 오버슈팅의 모양이나 아니면 거래량이나, 특히 1분 봉만 보진 않고 저는 습관적으로 1분 봉, 3분 봉, 5분 봉, 30분 봉, 일봉, 주봉, 월봉,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봅니다. 그래야지 이제 1분 봉에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너무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지금 단기적으로만 인지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가끔가다 이제 30분 봉 보면은 지금의 하락이 있지만 30분 봉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하락한 거네, 이렇게 깨닫게 되죠.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지만 차트를 보면은 그게 더 이제 인지를 하고 더 좋은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러 분봉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수나 외국인 거래소, 근데 당연히 호가 전량이 90% 이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가 전량이 계속 꾸준히 지금 플러스로 가고 그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데, 외국인은 순매도로 가고 있다고 결국은 셀로 갈 것이다. 아니면 나스닥 선물이 현재 매도이기 때문에 셀로 갈 것이다. 이렇게 호가 잔량과 반대되는 경우가 거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가 잔량이 물론 주가 추이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기는 하지만, 호가 잔량 위주로 어떤 나의 셀인지 바이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선물 매매에서 코스피 선물 얘기죠. 코스피 선물 매매에서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은 분들한테 참고가 될 만한 다른 질문들은 이제 선물 투자자, 특히 올해 선물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시간이 길어져서 3시까지였는데 거의 4시까지 한 4시간 동안 3시간 반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됐고요. 오늘도 벌써 이 주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했는데도 30분이 넘어갔네요. 네, 이렇게 토크 콘서트의 많은 공통적인 여러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고요. 계속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한국장은 금요일날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 미국장은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기일수록 이게 하락 전환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그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로스컷에 적용하면서 계속 이 상승 장세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계속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락에 대한 것은, 하락에 넘어갈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는, 제가 제시한 거는 이제 로스컷이었죠.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